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날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 행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9월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1% 오른 42,352.75의 장을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9%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1.22%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이날 상승세에 힘입어 주간 단위로도 모두 상승했는데요. S&P 500이 0.22%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다우와 나스닥은 각각 0.09%, 0.1% 올랐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을 달군 건 고용 지표였는데요. 미국의 고용 침체 우려가 기우였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5만 4천 개 늘었는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5만 개를 10만 개 이상 웃돌았습니다. 지난 12개월 평균 20만 3천 개보다도 훨씬 높았고요. 9월 실업률은 4.1%로 8월보다 소폭 떨어졌습니다. 시장 전망치 4.2%도 밑돌았는데요. 스파르탄 캐피털 시큐리티의 피터 카틸로는 이번 지표는 미국의 경제활동이 4분기 들어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다면서 이는 경제에 좋은 소식이지만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동부항만의 선적과 하역 작업을 중단시켰던 노조 파업도 3일 만에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 회복,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종목들도 최근 부진을 딛고 이날은 대체로 큰 폭 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만 0.12% 내렸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테슬라였는데요. 테슬라는 이틀 연속 급락세에서 벗어나 3.91% 급등한 250.08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아마존과 메타도 각각 2% 넘는 큰 폭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는 1.68% 뛰었고요. 애플 0.5%, 알파벳 0.72%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나흘을 내리올랐는데요. 다만 오름세는 진정이 좀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습 검토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히자 상승 흐름이 누그러졌는데요. 브렌트유는 전일비 0.55% 오른 배럴당 78.05달러, WTI는 0.91% 상승한 배럴당 74.38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지만 계속 급등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항만 파업의 노조 리스크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초에 말씀하셨던 이 고용주간답게 지표가 잘 나오면서 마무리 자체는 좋게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봐야 될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물가 지표를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가 고용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물가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물가와 관련된 경제 지표 중 가장 중요한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는 목요일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금요일 발표됩니다. CPI나 PPI가 이례적으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불안을 촉발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크게 좌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매주 발표되는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통계로 고용지표 확인을 좀 더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을 시작합니다. 화요일 장이 열리기 전 펩시콜라와
프리토레이, 트리피가나 주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펩시코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목요일에는 미국 3대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델타항공 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통상 분기 실적 발표 포문을 여는 상징으로 간주되는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는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롤도 이날 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같은 날 미국 실물 경제 풍향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결속제 업체인 패스터널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패스터널의 결속제는 일반 제조업체부터 식당, 호텔 등에 이르기까지 공급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어서 패스터널 실적은 미국 실물 경제 선행 지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번 FOMC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준 위원의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요일 견조한 고용지표로 지난주 증시가 상승 마감으로 끝났지만 미국 대선과 중동전쟁 악재는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박빙 승부여서 다음 달 5일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 요인입니다. 또한 유가 폭등이 지난주 뉴욕 주식시장을 하락세로 내몬 핵심 변수였던 만큼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에 따른 유가 향배에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9월 고용 추세지수가 발표되고요. 미셸 보먼 연준 이사와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물가 관련된 지표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